울산의 생명수 태화강. 급격한 공업화를 거치면서 한때 죽음의 강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20여 년 전부터 태화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지금은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생명의 강이 됐습니다. 야 좋다. 하늘마당의 구름을 배수 빗자루가 싹싹 쓸어주는 것 같네. 거기다가 이렇게 강바람이 싹싹 흔들려주는 꽃들. 아이고야, 여행하기 참 좋은 날이다. 자연을 소재로 이야기를 담아내는 박상인 문인화가와 함께 울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공업도시라는 얼굴 뒤에 숨겨진 오랜 역사와 고즈넉한 감성, 푸르른 자연, 울산의 강과 바다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꼭 이렇게 좀 설레임이 있는데 마치 책 하나 처음 펴보는 첫 장 같아서 오늘도 또 기대가 된다.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산골 따라 굽이진 하천, 대곡천을 만납니다. 원시의 풍경을 보는 듯한 신비로움이 있는 곳인데요. 초록숲 사이 그 물길을 따라가 봅니다. 계곡바람인가요? 굉장히 시원하고 길이 참 예뻐요. 아, 네, 참 좋은 길이죠. 네. 이 길은 예전에 신라 시대 때 하랑들과 왕들이 걸었던 길이고요. 어허. 예, 또 그리고 그 고려 말 우리 그 포온 정몽주 선생께서 유배의 한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나그네 마음 더욱 처량하여 장기설인 바닷가에 상가물을 찾았노라. 와.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도 나란 일 그리쳤고 주머니 속에 약 없어도 오래도록 살겠구나. 용운 저문 해 근심스러워 깊은 골짜기였음고 하금 맑은 가을이 즐거워 푸른 하늘 높이 나네. 그 길을 저희가 지금 가보는 거죠? 그러죠. 네. 오랜 이야기가 담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와 마주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벽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이 길에 남겨진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좋다. 물소리. 옛날 어렸을 때 학교 네. 가는 느낌인데요? 네, 학교 갈 때 여기에 그거 다슬기도 있고 죽 그러니까요. 쏟고. 네, 네, 다슬기도 죽고. 펄짝, 펄짝 뛰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뛰었군요.
옛 추억을 부르는 풍경. 물길 따라 천천히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물가에서 만난 정자 하나. 1713년에 건립한 경주 최씨 문중의 집인데요. 이곳의 풍경에 반해 찾아오는 각지의 문인들이 모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집청정 이렇게 또 써 있는데요. 모을 집자에 맑을 청자를 썼거든요. 이게 맑고 깨끗함이 모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 말 때 포은 정몽주 선생께서 언양 요도에 유배를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구대가 경관이 워낙 좋으니까 여기에 가끔씩 머무르시면서 시를 쓰신 이후에 이 많은 이제 문인들이 이곳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분을 왔다 갔은 곳이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집청정도 그분의 영향으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명한 시인 묵객이 오고 갔다. 그러면 시 한두 수가 여기에 바람처럼 흘러갈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400수가 넘는 한 시가 남아 있어요. 이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풍광에 이게 젖어가지고 시를 쓰신 게 남아 있고요. 3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2번씩 오신 분도 계시고 이미 많은 시를 남긴 게 지금 집청정 시집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꽃 예쁘게 핀 곳에는 달도 향기롭다고 하던데 정자 좋고 바람 좋은 곳에 시가 곳곳에 묻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 신선이 된 느낌이에요. 누구라도 시인이 될 것 같은 풍경인데요. 시인 묵객 갑론을박, 소통의 장으로 조선 후기 많은 시인들이 그 흔적을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산자락이 우뚝, 기암괴석이 열을 맞춘 듯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북이 넙죽 엎드린 형상이라는 반구대입니다. 문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림을 남기신 게 한 점. 그 아래 이제 누가 이 바위가 반구대고요. 아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쯤인데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겸재 선생님 그림 속에 앉아서 저희가 차 한잔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지만 여기 앉았다가 안 그리고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림 같은 절경을 지나 7,00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 반구대 암각화를 만납니다. 와, 드디어 이게 암각화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야말로 아주 선사시대에 보내온 편지 하나 받아본 것 같아서 어우 설레요. 가슴이 굉장히 설레고 네. 두근거리시죠? 네. 네. 저 앞에 보이는 저 바위가 6,000~7,000년 전의 그림이랍니다. 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서 봐야 좀 알 수 있겠죠? 예, 그러겠죠. 네네네. 예, 예. 생각보다 이게 크네요. 네, 굉장히 넓죠. 네. 높이 3m, 너비 10m의 안반에 새겨진 바위 그림. 절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오후 4시쯤이면
수천 년 전에 새겨진 동물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듯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선사시대에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림이 한 300여 점 이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고래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래가 여러 종류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래의 그 생태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그 고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고래가 엄마 고래가 있어요. 그 엄마 고래는 우리가 음각과 양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각으로 표현을 했다면 새끼 고래는 양각으로 또 표현을 했다는 거죠. 도들새김을 해서 그 크기를 분명하게 나누고, 또 하나는 이 고래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가 바다였나요? 고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새겨놨다는 얘기는? 우리 울산에 그 고래잡이로 유명한 장생포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장생포가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생포가 고래의 전진기지로 자리된 것을 아마 이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걸 또 대신해서 증명해 주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바위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구대 암각화는 현존하는 고래 사냥 그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도 그 가치가 높은데요. 당시의 수렵이나 어로와 관련된 도구, 수천 년 전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점과 선을 이용을 해서, 네, 그것도 쪼아가면서, 예, 이 바위보다 더 단단한 돌을 이용을 해 도구를 써 선을 긋고 쪼고 해서 그 하나하나에 그 이제 살아있는 듯한 그 동물의 모습들을 표현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바위에다가 스케치북 삼아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의 기원이나 소원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려냈다는 게 7,000년 세월을 무색해 만드네. 스케일이 남달라요. 바위를 스케치북 삼다니. 아,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바다를 품은 바위, 반구대 암각화. 선사시대 최고의 걸작을 눈앞에 두고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남겨져 있는 암각화. 천년의 바위 앞에서 긴 호흡을 내쉽니다.
무대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먼 미래에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곳 자랑인 바다, 바위에 대해서 문득 이런 글이 떠올랐어요. 해남 백천 유용 내대요. 병립천인 무욕 즉 강이라. 바다는 온갖 물을 받아들이는데 그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위대해지고, 절벽은 크기가 1000길이라도 욕심이 없을 때 곧 굳건하다, 이런 느낌이어서 이 바위도 아마 또 그런 느낌으로 오랜 세월 견디지 않았을까 하는 제 소회를 의탁해 봤습니다.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대한광복회 초대 총사령을 지낸 분입니다. 박상진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광복회는 대구 및 경상도에서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을 목표로 활동한 항일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921년 당신을 낳아주신 생모의 그 출산 하루 전날 본가를 찾아오셨다가 일경에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정조부님의 육촌 동생이신 유학자 이신 창녕공께서 당시 17살의 나이로 저희 집에 공부하러 와 계시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시고 그 구슬로 남기신 걸 근거로 해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결국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건 각오를 하시고 이렇게 오신 거죠. 상당히 그 자신감 넘치는 자세였고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1915년 대한광복회를 조직한 박상진 의사. 대한광복회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의 기초를 닦았는데요. 대한광복회의 이름으로 친일부호를 처단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그 주동자로 체포되어 38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그 1825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요 기와장 사랑채의 6장과 안채의 석장 총 9장에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은 길도자에다가 빛광자에가 도강, 뭐 박씨 물주, 아마도 박씨 집안에서 주문한 물건이다, 뭐 그런 뜻일 거고, 또 1824년의 간지가 새겨진 기와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1910년과 11년에 정조부님과 제 생고조부님의 명의로 서울의 그 금융업자, 그 개인 금융업을 하시는 분에게서 6,000원과 5,000원에가 11,000원을 빌리거든요. 그 당시에 정조부께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셨고 하니까 그 돈들이 군자금으로 수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박상진 의사의 집안은 울산 지역의 대지주였는데요. 독립운동 이후 모든 재산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이면서 집안은 몰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조부께서 이제 순국하신 후
저희 집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몰락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4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 무일푼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내 땅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죠.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상황을 만날 때 저는 도저히 정조분인과 같은 그런 활동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용기도 없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어른들은 당신들의 당대에서는 이루지 못하셨지만은 그 한 분 한 분의 그런 고귀한 희생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이런 그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는 않더라도 그 활동하신 그런 어른들을 항상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그 활동이나 그런 분들의 그 업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잊지 말도록 하는 것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작은 한 가지의 그 소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상진 의사를 잊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을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 박중훈 씨는 이런 마음을 담아 늦은 나이에 중조부 박상진 의사의 노력과 사상을 연구하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진 호수공원. 박상진 의사 생가 인근에 있는 호수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초창기에 모든 것을 다 던져가며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박상진 의사. 이렇게나마 독립운동의 불을 밝힌 그 이름, 박상진 의사를 기억합니다. 울산의 오래된 이야기가 남아있는 동네, 중구 성남동 원도심입니다. 울산 중구의 대표 캐릭터인 울산 큰애기가 제일 먼저 반겨주는데요. 복고풍과 현대적인 감성이 만나 골목골목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여행을 온 듯 옛 정취가 느껴지는 골목. 그 길 끝에서 잘 가꾼 한옥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도심 안에 유일하게 한 채 남은 한옥집입니다. 이 집은 70년이 되었고요.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조금 마음의 위로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모임하시고 싶은 분들이 저희 집을 많이 오시는데, 요즘은 너무 현대 편리하잖아요. 근데 한옥은 화장실을 갈 때도 내려와서 가야 되고, 그리고 주방을 갈 때도 내려와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속에서 조금 마음의 여유도 배우고 또 사랑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 속 유일한 한옥 민박. 낡고 오래된 집을 닦고 가꿔 옛 감성을 간직하고 편한 휴식 공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포도나무가 보이죠. 그늘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봄에 되면 이게 포도꽃이 피거든요. 포도꽃이 피는데 이게 한 보름 정도 꽃이 피고 떨어지고 하는데 저 혼자만 맡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이게 자연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오래된 나무 냄새가 포근함을 전해주는 집. 70여 년 전 어느 부부가 6남매 자식들을 위해 손수 지은 집이라는데요. 그 옛날 아이들이 낮잠을 자기도 하고 숨바꼭질을 하던 다락이 반질반질한 윤기 머금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아마 이 다락을 잘 모를걸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자랄 때는 이게 술래잡기를 많이 했거든요. 술래잡기 할 때 다락에 와서 숨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혼내키면 다락에 올라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찾는다고 엄청 동네를 돌았다고 혼이 엄청 난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다락만 보면 제가 청사로 올라올 때 다락만 보면 옛날 추억이 많이 생각도 나지만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저희 집에 놀러를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찾는 곳이 다락이에요. 훨씬 방보다 좀 더 포근하고 그리고 약간 제가 들어와도 엄마 품속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정말 아늑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도 다락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물 다루듯 조심조심. 주인장은 오늘도 정성껏 집안 곳곳을 가꿉니다. 옛날 전통집이다 보니까 이런 턱 이런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불편하고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내려가면 다치지 않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꽃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있는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면서 집을 가꾸고 싶다는 고집. 그 수고 덕분에 이 집은 7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흙 같은 게 조금만 갈래 하나 더 떨어지고 지금 여기 문종에도 보시면 제가 붙인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또 떨어졌어요. 늘 일상이 문종이 붙이고 여기 청소하고 요 집을 가꾸는 게 제 일상이 됐는데 근데 요 일상 속에서 그 따뜻한 마음도 배우고 배려와 따뜻함과 고향과 그래서 늘 이 집에 출근하면 엄마가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족이 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연이 저한테 주는 선물도 기다리고 있고 이게 문을 열 때마다 너무 행복하답니다. 행복한 한옥이 남아있는 그 동네. 울산 문화의 거리입니다. 조선시대 울산 동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동네인데요. 큰 길 사이로 난 골목길 따라 오래된 이야기가 굽이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 거리에서 정말 많이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 뛰어놀면서 바다에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 길을 똑딱길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굴렁쇠도 굴리고 그리고 돌멩이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얼마나 많이 눈 빠지게 기다렸을까요? 똑딱똑딱 시간을 거슬러 7, 80년대 기억이 소환되는 시간의 골목.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 입혀진 벽화와 모자이크 타일로 쓰여진 이야기. 경제개발로 울산이 번창하던 시절
해질녘까지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골목길에서 놀던 아이들의 시간. 그 시절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울산 출신 유명한 가수 고복수 스님의 길입니다. 타양살이라는 노래로 유명하신 분이죠. 실제로 누군가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오래된 가정집. 울산 출신의 가수 고복수를 기억하는 공간인데요. 고복수는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활동한 우리나라 대중가요 1세대 가수입니다. 술렁술렁 18세에 가요 콩쿨대회에 나와서 입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을 상경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팔아놓으신 그 돈으로 가요계에 입문을 하고 한금심 스님이 아내이신데요. 일제강점기 때 두 분이 악극단을 만들어서 정말 고향에 대한 그 서러움이 있는 분들을 애안을 달래주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발매된 음반이라 재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했는데요. 최근에 음원이 복구되면서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꼽아 헤어보니 그 시절 사람들의 한 맺힌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가사와 목소리. 지금 들어도 그때 그 시절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눈물 난다.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희 엄마는 이런 6.25를 겪으셨기 때문에 엄마 생각도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었겠다. 정말 그 힘든 시기에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 그 힘든 일을 겪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마 타양살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도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향 앞에 서지나무 올봄도 푸르련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 목소리를 들으며 울산에서의 추억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경상남북도 일대 해발 1000m 이상의 아홉봉우리. 유럽 알프스 풍경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데요. 영남 알프스가 보이는 너른 땅.
이제 막 모내기를 마친 논들에게서 넉넉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이고야, 이 논에 모내기가 아주 막 해서 그런가. 생명력이 보인다. 좀 푸릇푸릇하게. 오랜만이다, 이 논길 참. 논 한가운데 덩그러니 자리 잡은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나가다가 네. 들어오니까 향이 더 나네요. 차향이 나죠. 네. 네. 밖에서 볼 때는 와, 이런 곳에 이런 찻집이 있을까 싶은 곳의 찻집이에요. 예. 저 사실 들어오면서 향부터 맡아서 그런지 몰라도 옆집에서 꼭 권하는 차를 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차에 지금 보니까 다양한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대만 오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집이고요. 여기 보시면 발효도에 따라서 다양한 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음식도 그렇지만 차도 날씨에 따라서 마시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조금 향긋하고 산뜻한 발효도가 낮은 고산 오룡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차를 설명하시는 말씀 속에 좀 내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왠지 차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취미로 차를 시작을 했고 조금 취미가 조금 더 깊어지다 보니까 이 우롱차의 매력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대만 우롱 신평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왔습니다. 와. 정갈하고 다양하게 갖추어진 다구들. 차와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차를 우릴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다구 예열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커피와는 다르게 마실 때까지의 기다림, 우려날 때까지의 설레임 뭐 이런 게 좀 묻어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차는 쉼이다, 여유다. 네. 차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공부하시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게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차를 공부했다기보다는 즐기는 게 맞거든요. 차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차는 마시는 음료잖아요. 그래서 차를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얘를 제가 너무 마시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즐기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제가 언어를 중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차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웠죠, 남들보다. 찻잎이 까마귀처럼 검고 용처럼 구부러져 있다는 우롱차. 우리말로는 오룡차입니다. 오, 색깔 좀 봐. 그렇죠.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네. 차가 우러나왔죠. 네. 네. 찻잎을 우리면 이렇게 맑은 빛을 띱니다.
향이 그런데도 굉장히 지금 좋은데요, 저? 그렇죠. 네. 확실히 이 차는 여유롭게 우려내지만 마실 때도 좀 마음이 좀 딱 마시는 순간 편안해지는. 네. 여유로운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봅니다. 차도 차지만 액자에 어떤 명화 하나 딱 들여놓을 것 같고 충분히 그렇게 아름다운 곳. 이렇게 풍광을 통으로 액자 뷰로 딱 만드신 안목이 저는 또 궁금해요. 어쩜 이곳에 이렇게 탁하니 찻집을 하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논밭이 있고 그쵸. 주민들 사이인데. 그쵸. 이 네네. 시골 마을에 네. 덩그러니 저희 찻집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이런 경치를 저희가 작은 창문을 만들어서 답답하게 하기보다는 이 내가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가시라고 이제 곳곳에 창을 만들었죠. 그럼 주인장의 마음이 참 편안하게 느껴져서 아. 오시는 분마다 느긋하게 마시면서도 깊게 쉬었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어떤 번잡함도 잠깐 좀 씻겨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아유, 지금 저도 옆에 모판도 보이고 이런 곳에 이렇게 차 마시는 것 마치 농민들이 중간에 참 마시듯이 참 네. 먹듯이 그런 느낌이네요. 아유, 제 바쁜 일상에 잠깐 참 마실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좋다. 탁 트인 풍광만큼 기분마저 시원해질 것 같은 공간. 영남 알프스를 눈앞에 펼쳐두고 여유 있는 시간을 즐겨봅니다. 바다의 낭만을 담은 울산. 푸른 바다의 전설이 생각나는 풍경인데요. 아이고, 파도 소리 좋다. 문무대왕 왕비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며 바다 밑에 잠들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인데요. 전설 따라 천년의 시간을 건너갑니다. 바람 좀 봐라. 이 바람에 그냥 저 푸른 바닷물이 묻어오는 것 같아서 아이고야, 이거 마음도 푸릇푸릇해지고 상쾌해지네. 오, 이 바람 좀 봐. 어우, 손가락 사이로 바람에 고개 싹 빠져나가는 느낌 참 좋다. 어허, 약주 좋아하는 사람 그냥 못 지나간다 이거.
울산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해산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거 금방 요 바다 속에 있다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 우리가 해녀고 직접 잡는 것만 팔아요. 아, 해녀시구나. 네. 저희는 보기는 좋지만 이거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죠. 물속에 들어가면요. 여기는 뭐가 있고 바위가 어떻게 생기고 요걸 다 알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하셔서.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 또 바닷속은. 네, 바닷속이. 바다가 논밭이고 어허. 일터고 직장이고 생활터전이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 맑고 푸른 울산의 바다에 그들의 삶이 숨을 쉽니다. 파도가 밀어올린 바다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 변하는 것들 틈에서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들. 바다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딘가에서 오늘도 애써 살아가는 당신.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토닥토닥 위로하듯 속삭입니다. 암전주장 관운기 송화횡슬 대학귀. 바위 앞에서 지팡이 짚고 구름 쫙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무 아래에서 검은고 옆에 끼고 확 돌아오기를 기다리네. 이곳의 파도 소리는요, 줄이 없는 검은고 같아서 그래서 쓸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정겨운 사람 꼭 올 것 같은 공업도시 울산에 책 한 권 딱 덮는 순간 마음 배부른 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마음을 위로하는 검은고 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은 울산의 바다.
저 멀리 선사시대에서부터 날아온 편지 한 통 받아들고 바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곳 울산입니다.